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2016년, 2020년에 이어 3번 연속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 겁니다. 적수는 없었습니다. 득표율 98.3%. 이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귀에 이 붕대를 감고 전당대회장에 나타난 트럼프 후보, 주먹을 높이 들었습니다. 워싱턴 최주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원들의 애창곡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가 흘러나오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이틀 전 총격을 당한 오른쪽 귀에는 네모난 붕대를 붙였습니다. 공화당 대의원과 지지자들이 연호하자 주먹을 쥐어 올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미국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트럼프가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미국 각 주의 대의원 대표가 돌아가며 지명 후보를 발표하는 이른바 롤콜 방식으로 공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트럼프의 차남 에릭이 플로리다 대표로 투표하는 순간 득표율은 이미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투표 시작 20분 만입니다. We hereby nominate every single one of them for the greatest president that's ever lived, and that's Donald J. Trump. 최종 득표율은 98.3%, 트럼프의 세 번째 대권 도전이 공식화됐습니다. 이날 트럼프는 연설을 하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 인사들은 찬조 연사로 등장해 트럼프를 칭송했습니다. Joe Biden is asleep at the wheel and we're headed over a cliff. Who can make that vision a reality? Donald J. Trump!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부부와 에릭 트럼프 부부 등 트럼프 가족들도 참석했지만 부인 멜라니아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각 18일 후보 수락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총격 암살 위험을 이겨낸 트럼프가 사실상 영웅으로 환영받았다며 트럼프가 전당대회 첫날을 공화당의 파티장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미 공화당 전당대회장은 마치 이미 대선에서 승리한 양 트럼프 대관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우리도 익숙한 음악과 함께 트럼프의 이름을 연호하며 춤을 췄는데요. 콘서트 현장 같았던 모습 문예빈 기자가 이어갑니다. 2만 5천 명의 함성 소리가 미국 프로농구 NBA 밀워키 벅스의 홈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박수를 치고 주먹을 치켜들자 참석자들은 트럼프가 외쳤던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현장은 트럼프 대관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트럼프에 대한 칭송이 이어졌습니다. 대회는 이틀 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한 묵념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어 피습을 당했지만 살아 돌아온 트럼프에 대한 환호가 이어지면서 대회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I thank God that his hand was on President Trump. 특히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뒤 참석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진풍경도 연출됐습니다. Energized, energized. Too bad it's not November 5th now. AP 등 외신은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중심으로 공화당이 단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암살 시도의 여파를 반영하듯 행사장 인근에서는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되는 등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진 가운데 한쪽에서는 반 트럼프 세력의 시위도 열렸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로 39살의 젊은 피를 선택했습니다. JD 벤스 상원 의원, 이 한때는 트럼프를 미국의 히틀러라고 비판했었는데 이제는 리틀 트럼프로 불리는 강경 보수파입니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It is now time for us to determine our nominee for the office of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enator J.D. Vance.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호명되자 JD 벤스 의원이 활짝 웃으며 전당대회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앞서 트럼프는 SNS를 통해 오랜 숙고를 거쳤다며 벤스 의원이 부통령 후보에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만 39의 벤스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1952년 이후 최연소 부통령이 됩니다. 벤스 의원은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에 속하는 오하이오주의 흑수저 출신으로 변호사, 기업인을 거쳐 자신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산골 촌뜨기의 노래라는 자서전과 영화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JD is a living embodiment of the American dream. CNN은 오하이오주 빈민층 출신인 벤스가 노동층 유권자에게 호소할 수 있다며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트럼프를 강하게 설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m a never Trump guy. I never liked him. 한때는 트럼프를 미국의 히틀러라며 비판했지만 2022년 상원 의원 출마를 앞두고 친트럼프로 돌변하기도 했습니다. 벤스는 성명을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벤스가 트럼프와 똑같다며 깎아내렸습니다. 트럼프가 확장성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굳힐 강경보수파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선정해 이번 대선 구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투표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진짜 막바지에 돌입하면서 한동훈 후보의 1차 과반 득표를 막아라. 다른 세 후보들이 한동훈 불가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한 후보도 맞받았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선두인 한동훈 후보를 향한 다른 세 후보의 총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라며 한동훈 불가론을 설파했습니다. 대권에 대한 욕심이 먼저 있는 분들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총선 패배 책임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은 한번 쉬고 다음에 나서는 것이 훨씬 당에도 본인에게도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가 1차에서 대표가 되면 내분과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1차 과반 저지를 당부했습니다. 원 후보는 이른바 한동훈 댓글팀 의혹은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약점이 잡혔다고 압박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돌렸냐 안 돌렸느냐의 차이만 있지 드루킹과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야당의 이 특검 및 탄핵 공세에 대한 자기 약점이 없어야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자기 문제가 벌써 이게 뭡니까 목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한 후보는 자발적 지지자들의 댓글이 무슨 문제냐며 원 후보처럼 정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담한 것은 여기에 그냥 원희룡 후보가 올라탔다는 거예요. 근거를 물으니까 근거는 본인은 없다. 텔레비전 뉴스 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후보들은 오늘 밤 9시 30분 채널A에서 주최하는 세 번째 방송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모바일 투표를 앞두고 각 후보 캠프는 막판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희입니다. 분위기가 가열되면서 어제 합동연설회에서는 난투극 수준의 몸싸움이 벌어졌죠. 국민의힘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각 캠프들은 그 책임을 상대 후보에 떠넘겼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에서 벌어진 몸싸움.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의 계획적인 연설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한동훈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좀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그런 거더라고요.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연설 방해를 했던 것은 맞고요. 한 후보 캠프 정광재 대변인은 몸싸움을 벌인 원 후보 지지자가 자유통일당 당원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당 선관위에 진상규명과 수사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통일당은 당원 등록 이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 후보 캠프는 한 후보 측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발하며 오히려 한 후보 지지자가 폭행한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후보 측을 지지하는 유튜버가 이제 그 원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또 폭행하는 폭행을 이런 했다고? 그건 아예 영상이 있죠. 국민의힘 선관위는 연설회장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당원 3명에 대해 전당대회 출입 금지 조치를 했고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법사위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 건데 이 총장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소환하겠다는 검토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청문회 불출석 방침을 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현직 총장이 휘말리는 나쁜 선례가 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인사청문회 외에 현직 총장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선 전례도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과 26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이 총장 외에도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4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증인 채택은 여야 의견 충돌로 찬반 토론이 중단되면서 야당 단독 표결로 확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를 상대로 대면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경호상 문제를 고려해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김 여사 측은 서면 조사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의 접근 경위와 가방 전달 과정 등을 확인하려면 김 여사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청사 출석 요구가 통상적 절차지만 경호와 신변 보호 문제가 고민입니다. 출석 때 위해 시도 같은 돌발 상황을 우려하는 겁니다.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때처럼 검찰청 출입문을 닫고 일반인 출입 통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팀이 대통령실이나 관저로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은 특혜 시비가 일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청사도 대통령실도 아닌 제3의 장소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서면 조사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어제 김 여사 측은 대통령실 윤모 행정관의 옷사진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난 날 몰래 찍은 영상 속 인물이 걸친 회색 머플러와 체크무늬 자켓과 같은 옷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또 다른 청탁자가 아니라 대통령실 행정관인 걸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이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추후 가방을 돌려주라는 김 여사 지시를 자신이 깜빡 잊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성혜란 기자와 열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아르바이트를 모집해요? 그건 아니고요. 온라인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요구 글을 올리면 현금을 주겠다는 알바 제안 글이 올라와서 논란입니다. 대형 인터넷 카페에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여론 조작이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드루킹을 의심하면서 수사 의뢰까지 했던데 실제로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네, 시작은 회원 수가 206만 명인 이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이었는데요. 그 실체를 제가 쫓아가 봤습니다. 먼저 지난 8일 엄청난 제안을 쪽지로 받았다는 글이 처음 올라왔습니다. 쪽지 내용 아이디 Q로 시작하는 회원이 카페에서 활동 중인 거 보고 연락했다면서 글 하나만 써주면 10,000원을 주겠다고 한 건데요. 금액 협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 글이 이제 대통령 탄핵 글이라는 건데 그런 제안을 받은 사람이 또 있는 겁니까? 네, 여러 명이었습니다. 한 회원은 탄핵 관련 댓글을 달면 500원 주겠다는 제안 받았다고 했고요. 글 하나에 5만 원 제안을 받았다는 회원도 있었습니다. 제안받은 회원들 그 카페에서 활동이 활발한 계급이었습니다. 아, 이게 궁금해지네요. 누가 보낸 거예요? 그런 쪽지는? 네, 제가 좀 더 추적을 해봤는데요. 처음 쪽지를 보낸 아이디 Q로 시작하는 회원글은 다 지워버린 건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이 쪽지에 자신은 정치 관련 업체가 아닌 단순 마케팅 업체 소속이라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쪽지를 보낸 또 다른 회원도 이미 탈퇴를 했더라고요. 여당이 수사를 의뢰한 만큼 경찰은 알바 제안 쪽지를 보낸 회원들 추적할 걸로 보입니다. 진짜 마케팅 차원인지 뭔가 여론 조작이 있었던 건지 한번 밝혀봐야겠군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판다 데려오려고 해요? 맞습니다. 서울시와 대구시가 판다 데려오기 경쟁에 나섰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어제 중국 쓰촨성의 정엽 주석을 만나서 판다 임대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쓰촨성 청도에 대규모 판다 기지가 있고 푸바오도 지금 여기에 가 있죠. 그렇다고 뭐 푸바오가 다시 오는 건 아니죠? 네, 이제 중국 현지에 적응한 푸바오 다시 데려오는 건 어렵고요. 다른 판다를 서울대 공원에 데려오는 걸 추진 중입니다. 지난 4월 홍준표 대구시장은 중국 쓰촨성을 방문한 뒤 판다 데려오겠다고 공언했죠. 타천성의 판다를 대구 동물원으로 데려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판다가 대구 동물원으로 오면 아마 전국에 판다 보러 오는 사람이 대구에 미어지겠죠. 최종 결정은 중국의 중앙정부가 내리는데 특히 사육 환경과 경험을 깐깐하게 따진다고 합니다. 네, 원래 서울시나 대구시나 모두 좀 시큰둥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판다 한 쌍에 드는 임대료만 해도 연간 13억 원, 돈도 많이 들죠. 하지만 푸바오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대선을 노리는 두 잠룡이 푸바오 인기에 올라타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22대 국회의 시작부터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면서요? 맞습니다. 22대 국회 아직도 개원식 못 열고 있죠. 역대 최장 개원식 기록이 직전인 21대 48일 만이었는데 오늘 그 기록 깨졌습니다. 아니 원구성 협상도 다 마쳤는데 왜 개원식을 못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지만요. 개원식 못하는 진짜 이유 바로 대통령 탄핵 청문회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개원식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역대 국회 개원식 살펴보면 늘 대통령 참석했잖아요. 개원을 축하하는 연설도 하고 여야 의원들과 인사도 나누죠. 그런데 19일과 26일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청문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대통령 탄핵시키겠다는 국회에 대통령이 와서 축하해 줄 수 있겠냐는 게 여당의 반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 청문회를 취소해달라는 건데 그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오늘 개원식 일정을 잡기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기는 했습니다. 한쪽이 계속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협상이나 대화는 어렵습니다. 정말 위법적인 대통령 탄핵을 덜먹이면서 청원 청문회 강행. 여전히 평행선이었습니다. 요즘 국회 툭하면 헌정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난무하는데요. 역대 최장 지각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개원식도 못 연 첫 국회가 될지 걱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장마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번 장마 쏟아졌다 하면은 시간당 100mm씩 퍼붓습니다. 오늘 새벽 전남 남해안 지역에 시간당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하룻밤새 4,000번이 넘는 번개까지 쳐서 주민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쉴 새 없이 번개가 칩니다. 주변이 대낮처럼 환해집니다. 비를 피해 터널로 대피한 주민은 천둥 소리에 화들짝 놀랍니다. 계속 이게 천둥 번개가 치니까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천둥 번개가 치니까 터널 안에서 대피를 한 거죠. 터널 안에 한 3시간 동안, 3시간 반 동안. 밤사이 전남 지역에 관측된 천둥 번개는 4,400여 차례, 지난해 이 지역에 관측된 천둥 번개의 절반 가까이가 하룻밤 사이 발생한 겁니다. 낙뢰를 맞아 기상 관측 장비가 한때 작동을 멈추는가 하면
요수산단에선 공장이 정정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굴착기 한 대가 물에 잠긴 채 뒤집혀 있고 소방대원이 주변을 수색합니다. 많은 비로 약해진 집안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진도군에선 한때 시간당 103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고 해남군은 시간당 78.1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도에선 10여 가구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기는 주민들도 처음이야. 70, 80살 먹은 사람들도 처음이래. 방해까지 다 물이 차. 완도군에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엔 물이 찬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차량 11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전 들어 동체전선이 경남 남해안으로 이동하면서 이 지역에서도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밤부터는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쏟을 걸로 예상됩니다. 서울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됐는데요. 상습 침수 지역인 서울 도림천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세인 기자, 지금은 비가 얼마나 내립니까? 네, 이곳 서울 도림천은 시간당 약 1mm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림천 산책로의 진출입도 통제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비가 오면 진입하면 안 된다는 경고 문구를 내걸고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오늘 밤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강수량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많은 비구름을 동반한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모레까지 경기 북부 지역은 최대 250mm, 서울과 경기 남부에는 최대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올해 장마의 특징은 야행성 폭우라 밤 시간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수도권은 시간당 30에서 70mm, 경기 북부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통상 매우 많은 비의 기준인 시간당 30mm의 2배가 넘는 강수량인데요. 기상청도 내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경기 부천, 김포, 남양주 등 12개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했습니다. 밤사이 큰 비가 예보된 만큼 저지대 주민들은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 지역의 강한 비는 모레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림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건장한 남성들이 부산 해운대 주점에서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조폭은 없었지만 조폭 간의 싸움을 방불케 했는데요. 한 명이 흉기에 여러 번 찔리는 등 4명이 다쳤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의 한 주점. 테이블 위에 깨진 유리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휴지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오늘 오전 5시 19분쯤 이 주점에서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건장한 남성 10여 명이 집단으로 뒤엉켜 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한 명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20대 남성 2명이 다쳤고 여성 1명도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했다 만취 상태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돼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워낙 취해 있다 보니 왜 시비가 붙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일부는 패싸움 장면이 담긴 내부 CCTV를 지워달라고 주점에 협박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CCTV를 삭제해달라고 여기서 협박을 엄청 했었어요. 싸운 사람들이 쌍욕하면서 CCTV 안 지워주면 큰일 날 거다. 경찰은 지금까지 8명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달아난 나머지 일행을 추적 중입니다. 일본 또 문신 있고 막 그래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조폭 같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현재까지 인적사항 확인한 바로는 조직폭력배로 나타난 사람들은 없고. 부산에선 최근 집단 폭력 사건이 속출하며 시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해운대에서 조직폭력배 12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인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술 마시고 상습적으로 차를 몰던 남성, 이번엔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번 전과가 있었는데 또 음주 사고를 냈는데요. 붙잡히기까지 필사적으로 도주하는 모습 강경모 기자가 전합니다. 흰색 SUV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달아납니다. 곧바로 경찰차가 나타나 뒤쫓습니다.
상점 안에 있던 주민들이 깜짝 놀라 밖으로 나옵니다. 사고를 목격한 배달 기사들도 SUV 추격에 합류합니다. 도주 차량 위치를 경찰에 알려주고 오토바이로 SUV 앞을 막기도 합니다. 배달 오토바이와 경찰차가 도주로를 막았지만 SUV는 갑자기 후지다더니 빈틈으로 빠져나갑니다. 추격 과정에서 배달 기사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그냥 치고 갈 정도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차는 도망을 갔고 그러다가 또 저 오토바이 한번 짓밟고 또 갔죠. 경찰은 광주 원주 고속도로 양평 휴게소 인근에서 SUV가 차선을 오락가락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멈추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도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원주 도심도로까지 80km, 40분 넘게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음주 차량이 지나간 도주로입니다. 바로 옆 인도에는 긁힌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골목길 차량에 가로막혀 SUV는 멈췄고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운전자인 3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었습니다. 중랑구 정도까지만 기억해. 이번에 또 음주가 걸리면은 좀 엄한 처벌을 받겠다. 이렇게 좀 자기가 생각을 해갖고 저렇게 한 것 같아요. 음주운전 전과가 2번이나 있는 남성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오늘 밤 주차하실 때 차량 문 잘 잠갔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을 상습적으로 훔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보름 만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결국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반바지에 모자를 쓴 남성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살펴봅니다. 주차된 차량 문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당겨 잠겼는지 확인하더니 옆에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해 차례차례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또 다른 지하 주차장에서 다시 발견된 남성. 이번에도 주차된 차량들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훔친 차량에 시동을 걸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서울 강북권에서 닷새 동안 차량 4대를 훔친 40대 남성입니다. 차주가 문을 잠그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차량들을 주로 노렸습니다. 스마트 키가 있지만은 이 몸에 지니고 있어서 몇 미터 이상 떨어지면 자동으로 잠긴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CCTV에 얼굴이 찍힐까 봐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뒷걸음질을 했고 유성펜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변조해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1일 길거리에서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차량 절도 등의 혐의로 수감됐다가 범행 보름 전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과거 훔친 차량을 타고 다니며 빈집을 털었던 범죄 이력을 토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먹방 유튜버 찌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 더 이상 유튜브로 돈을 벌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구속 수사를 검토하라 지시했는데요. 이 유튜버들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유튜버 찌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는 정국진과 카라큘라, 구제혁입니다. 억울하다던 이들이 줄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찌양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찌양님께 상처를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찌양님 그리고 찌양님의 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일부는 찌양에게 돈을 받아낸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300만 원을 구제영님으로부터 입금받았습니다. 앞서 구글코리아는 이른바 사이버레카로 불리는 이들의 유튜브 채널의 수익 활동을 정지시켰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악성 콘텐츠 게시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익이 끊기고 구속 위기에 놓이자 반성하는 모습을 연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뭔가 수습하고 마무리하고 또 다른 재기의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생각이 아닌가 보입니다. 앞서 유튜버 구제혁과 정국진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찌양 측은 카라큘라도 가담 사실이 드러나면 추가 고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초복이었던 어제 식당에서 오리고기 먹은 어르신들 4명이 중태입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 농약 성분이 나왔는데요. 일부러 농약을 넣은 건지 아니면 음식에 묻은 농약 때문인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이 식당에서 어제 오후 어르신 41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초복을 맞아 경로당에서 마련한 행사였습니다. 이후 어르신들은 인근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60, 70대 여성 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탁구장에 오셔서 탁구를 안 치고 그냥 의자에 앉아 계셨다가 그러다가 10분 정도 후에 증상이 나타나고 경로당으로 갔던 70대 여성도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심정지나 의식 저하, 근육 강직 등 위독한 증세를 보였고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합석했던 또 다른 70대 여성도 상태가 나빠져 오늘 응급실에 이송됐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시 어르신 5명이 한 식탁에서 오리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1명을 뺀 모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병원이 위 세척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는데 살충제 등 농약 성분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농약을 넣었는지 음식에 묻은 잔류 농약이 영향을 끼친 건지 다각도로 수사 중입니다. CCTV나 주변 탐문 수사 관련된 이제 수사, 목격자라든지 이런 수사를 해야죠. 소락은 음식물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간 그 차이점이죠. 이와 함께 경로당 회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최근 배우 변우석 씨 출국 과정에서 경호원들이 승객들 탑승권을 검사하고 사진 촬영을 막아 이른바 황제 경호 논란이 일었죠. 경찰이 위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변 씨는 오늘 밤 귀국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경찰이 공항에서 배우 변우석 씨 황제 경호 논란을 일으킨 경호원과 경호업체들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변 씨 경호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 강요죄,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변 씨의 인천공항 출국길에서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은 팬들의 접근을 막으려고 공항 출입문을 막았습니다. 사설 경호원들은 14개 공항 출입 게이트 중 한 곳인 이곳을 10여 분간 막아 이용객들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변 씨가 공항 라운지로 올라간 뒤에도 에스컬레이터 진입을 막고 다른 승객들의 여권과 탑승권을 임의로 검사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방해하려고 승객들에게 플래시로 강한 빛을 쏘아대기도 했습니다.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했지만 공항 측은 특정 사설업체의 일탈 행위를 공항 차원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커졌습니다. 서로 진짜 너무 미루기지 않았나 싶어요. 연예인들. 근데 보면 전혀 질서가 지켜지지 않거든요. 근데 공항 관계자들은 들어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경호업체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플래시를 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탑승권 검사 등은 공항 측과 합의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 씨 소속사도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앞으로 해당 경호업체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경호업체와 협의한 적이 없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강남역 성수역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지하철역 이름을 기업이나 기관에 파는 건데요. 서울교통공사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역 이름을 병기하는 건데 이 비싼 가격 탓에 유찰됐다가 몸값을 낮춰서 다시 팝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지하철 을지로 3가역입니다. 기존 지하철역 이름 아래 카드사 이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름을 넣는 대가로 카드사는 서울교통공사에 3년간 8억 7천여만 원을 지불합니다. 역 이름을 사면 출입구 간판과 승강장에도 표시됩니다.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이제 부르다 보면 눈에 익은 게 있으니까. 생각보다 너무 큰 금액이어서 또 놀라게 됐어요. 서울교통공사가 판매할 역 이름을 매물로 내놓으면 광고 효과를 노리는 기업이나 기관이 입찰에 따내는 방식입니다. 현재 이름이 판매된 역은 35곳으로 반경 1km 이내에 있는 기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강남역과 성수역 등 10개역 이름을 새로 공개 입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찰이 시행되는 종강역입니다. 하루 평균 6만 6천 명의 시민들이 이용합니다. 사당역과 삼각지역 등 환승역도 포함됩니다. 강남역과 성수역은 지난해 유찰됐던 곳으로 이번엔 몸값을 최대 3억 원 낮췄습니다. 유찰이 많았던 만큼 기초 입찰 금액을 평균 33% 줄여 참여율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역명이 갖는 무게를 감안해 상징성 있는 기관이 역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다음 달 10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구리 서울 암사역까지 이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이 개통되는데요. 그런데 운행도 하기 전에 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 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 역사공원역입니다. 기존 종점인 암사역과 경기 남양주 별내역을 연결하는 연장선으로 다음 달 10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산에 물을 모아 밖으로 배출하는 집수정과 터널 벽체 배수 펌프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고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가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라돈 농도를 측정했더니 3,033베크렐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한 노출 기준의 5배가 넘습니다. 라돈은 토양이나 건축자재에 존재하는 물질로 흡입할 경우 폐암이나 혈액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48베크렐 퍼 입방메타는 하루에 담배 8개 피는 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3000베크렐이면 20배 되니까는 160개 피 정도 되죠. 되게 위험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죠. 노조 주장에 서울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노조 측의 장비는 간이 측정기라며 현장 장비로 지난달부터 점검한 결과 기준치 내인 400베크렐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수정과 배수펌프실은 지하 7층으로 역사와 거리가 멀어 이용객에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라돈 수치 같은 것도 정상 수치가 됐을 때 이제 뭐 개통을 한다던가 뭐 조치가 필요하겠죠. 똑같은 사람인데 다 안 좋지요. 어떻게 시정이 돼야지요. 다만 서울시는 작업자 안전을 고려해 지난 10일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라돈 농도 측정을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만들면서 이런 출렁다리가 전국 254개나 있습니다. 세금 낭비가 걱정된다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찾는 관광객이 줄면서 이번엔 안전관리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광민경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개통한 지 15년이 된 길이 207m의 충남 천장호 출렁다리입니다. 한때 70만 명에 달했던 관광객은 지난 2022년 기준 20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채널A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출렁다리 문제를 지적한 지 2년 만에 다시 가봤습니다. 출렁다리를 잇는 나사는 녹슬었고 피복이 벗겨진 낡은 전선도 보입니다. 이렇게 다리 바닥 목재가 군데군데 갈라져 있습니다. 손으로 살짝만 눌러도 움푹 들어갈 정도로 낡고 헐어 있습니다. 저도 수영을 못하니까 불안하죠, 마음이. 이거 물에 빠지면 어떡하나. 회전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저를 다 알고 있어요. 저쪽에 예전에 확 못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두 산을 잇는 전북의 출렁다리는 길이 270m, 높이 90.1m인데 82억 원을 들여 지었지만 추락사고에 대비한 장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다리는 전북 순창 체계산 출렁다리입니다. 다리 밑으로는 그물망 같은 안전장치 없이 바로 국도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물망이 있어야 됩니다. 위에 사용자뿐만 아니라 밑에 사람들도 보호하는 중요한 방호장치가 되거든요. 추락주의 안내문만 붙어 있을 뿐 안전요원도 없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관광특수를 노리고 출렁다리를 설치하지만 관리 기준도 허술합니다.
전국 출렁다리는 254개, 이 중 10%가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 등 공중시설물의 42%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국토부가 긴급 안전조치 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을 내놨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출렁다리는 바람이나 공기 흐름에도 영향을 받는 만큼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간다, 광민경입니다. 남미 축구 선수권 대회 코파 아메리카 대회 결승전이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렸습니다. 주인공 리오넬 메시를 보겠다며 수만 명이 몰려들었고 티켓이 없는 팬까지 경기장 난입을 시도하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축구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환풍구를 뜯고 안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People are getting into the Copa America through the ventilation system. 몰려든 사람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게이트가 무너집니다. 부모는 잃어버린 아이를 찾느라 정신이 없고 무리에 깔려 넘어진 사람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남미 축구 선수권 대회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을 보기 위해 티켓 없이 경기장 진입을 시도한 사람들입니다.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의 마지막 메이저 대회가 될 것이라는 소식에 경기 전부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경기장 측이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입구를 모두 폐쇄하는 바람에 미처 입장하지 못한 티켓 구매자들은 경기장 밖에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경기 시간도 3차례나 연기돼 결국 1시간 15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Una hora de pie fuera del estadio esperando que vengan sus familiares y tuvimos que salir a jugar el partido así que. 이날 티켓 없이 경기장에 입장한 사람만 모두 7천여 명. 외신들은 코파 아메리카의 추한 모습이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우려마저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루과이와 콜롬비아 4강전에선 우루과이 선수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술에 취한 팬들과 육탄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동토의 땅 러시아 시베리아에는 폭염이, 온화한 땅 남미 아르헨티나엔 혹한이 덮쳤습니다. 극과 극으로 치닫는 이상기온, 박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땡볕을 피해 그늘을 찾아다니는 동물들. 북극과 가까워 추운 지역의 대명사로 불리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낮 최고 기온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Животные, конечно, менее активны в такую жару, к этому надо быть готовыми. Они больше времени проводят в 보통 7월 낮 기온이 25도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30도는 이례적인 고온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더위를 식히려 강물에 뛰어듭니다. 안전사고도 잇따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물놀이를 즐기다 숨진 사람들이 48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늘었습니다. Причина гибели именно в том заключается, что человек нагревается на суше и, окунаясь в воду, происходит спазм сосудов, а также происходит очень часто конечности судорогами сводят у людей. 반면 지구 남반구에 위치한 아르헨티나는 60년 만에 강추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연못에 잠들었던 오리는 꽁꽁 얼어붙었고 먹이를 찾아 내려왔던 여우와 양도 눈 위에서 동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파도가 딱딱하게 얼어버린 광경도 펼쳐졌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립기상청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남극보다 더 심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최악의 연쇄 살인범이 검거됐습니다. 여성만 골라서 무려 4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는데 희생자 중엔 자신의 아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한데 모여 비닐에 쌓인 무언가를 밧줄에 묶어 끌어올립니다. 비닐에 쌓인 것은 다름 아닌 시신입니다. 지난 나흘간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의 한 쓰레기 매립장에서 훼손된 시신 9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Hapa hivi mtaani hakuna kesi za watu wenye wamepotea. Sasa tunaamini hizo mili zimetoka mbali zikaletwa hapa kwetu.
현지 시각 어제 연쇄살인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33살의 남성 콜린스 주마이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아내를 포함해 여성 4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또 시신 대부분을 훼손한 뒤 비닐에 담아 매립장에 유기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The suspect alleged that the first victim was his wife, serial killer who has no respect for human life. 남성은 피해자 중 한 명의 휴대전화로 온라인 송금 거래를 하다 경찰에 발각돼 체포됐습니다. 매립장에서 약 100m 떨어진 남성의 집에서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여러 개가 발견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케냐 수사당국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인 가운데 발견되지 않은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42명이나 살해했다는 소식에 케냐는 물론이고 미국 등 해외 주요 외신들도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TN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고물가의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까지 열리자 자영업자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카페는 콘센트를 막고 주류 주문을 필수로 내건 식당도 등장했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트북 사용 금지 안내판이 붙은 이곳은 서울 종로의 한 카페입니다. 네, 저희 사장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네, 다시 해야겠어요. 오셔가지고 내일 다시 시간이 이러면 저도 좀 흥미있는 게 있어서 또 다른 카페는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없게끔 콘센트 자체를 막았습니다. 1인 1메뉴를 시켜도 최대 1시간 반으로 카페 이용 시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바나 술집이 아닌데도 주류 주문 필수를 내건 식당도 늘었습니다. 저희 디너스 타임에는 식사와 함께 와인 주는 필수입니다. 근데 제가 술 못 먹는데 그래도 네, 모든 고객분들께서 그렇게 이용해 주시기 때문에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고객들의 원성을 들으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1030원 소식에 벌써부터 인건비 절감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최대한 아끼려고 하는 건 있는데 5시 반에는 라스트 오더를 받고 6시에는 문을 닫아서 직장인들이 다 빠져나가서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 신고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인 100만 명에 육박한 상황. 생존을 위한 자영업자들의 사투는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인기 1위는 공무원이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일반 기업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취업준비생 가운데 이른바 공시생 비중이 처음으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유찬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20대 안채은 씨. 공무원 시험 준비는 아예 계획에 없습니다. 같은 시간에 쏟아부었을 때 얻는 결과로서는 공무원보다는 이제 사기업이나 공기업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 안정 직업으로 꼽혔던 공무원의 인기 하락은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비중은 23%에 그치며 일반 기업체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2006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공무원 인기가 2등으로 밀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첫 조사에선 10명 중 4명이 공무원을 준비했었는데 절반 가까이 쪼그라든 셈입니다. 고물가 시대의 노동력 대비 적은 임금과 악성 민원 등 근무 여건이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명예로운 것보다는 조금 더 제가 원하는 금전적인 가치가 더 컸던 것 같고 민원 같은 것도 정말 많고 조금 사람들이 공무원을 대할 때 존중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취업준비생들의 대기업 선호 현상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변화라고 한다면 대기업 선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중소기업 부분은 또 오히려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현상으로 봐야 된다.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된 현실에서 지원자들의 눈높이는 올라가며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5개월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내일부터 필리핀 과사관리사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미 선발된 100명은 다음 달 입국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김단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가사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화면 상단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전 신청 배너가 등장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사전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선발이 완료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현지 교육을 마치고 다음 달 입국합니다. 모두 필리핀 출신으로 100명 중 절반가량이 대학 교육을 받았고 가사, 육아에 필요한 780시간의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수준 높은 영어를 구사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낮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국 후엔 별도의 교육도 받습니다. 한국 정서의 아이들이 어떻게 학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가고 어린이집 올서 왔을 때 어떻게 하고 한국 정서에 좀 맞아야 되니까 12세 이하 자녀를 뒀거나 출산 예정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많을 경우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순으로 우선 선발됩니다. 비용은 최저임금에 4대 보험을 더해 시간당 13,700원으로 하루 6시간씩 이용하면 월 164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시는 내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때보다 최대 22% 저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트로트계의 원로 가수 현철 씨가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1966년 데뷔해서 봉선화 연저, 싫다 싫어 같은 불후의 애창곡들을 남겼죠. 배정현 기자입니다. 특유의 높은 음색, 매력적인 콧소리에 구수한 목소리. 80에서 90년대 가요계를 주름잡은 원로 가수 현철. 어제 오후 트로트 가수 현철이 별세했습니다. 그의 나이 82살이었습니다. 빈소에는 동료 가수와 지인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언제나 뵐 때마다 모습이 한난 웃는 모습이었어요. 정이 많으시고 그랬던 우리 선배님이셨는데 이제 앞으로 못 볼 것을 생각을 하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이 양반 첫 번째 콘서트에 제가 MC이기도 했었습니다. 참 푸근한,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가수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철은 1966년 데뷔했지만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건 30대 후반인 1980년대에 들어섭니다.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가수 현철은 송대관, 서른도, 태진아와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하던 고인은 몇 년 전 경추 디스크 수술 뒤 신경 손상으로 건강이 악화돼 오랜 기간 투병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은 평소 자신이 가장 아끼던 노래 내 마음 별과 같이를 들으며 병상에서 눈을 감았다고 전했습니다. 저 하늘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 채널A 뉴스 배정인입니다. 네,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전 대표팀 골키퍼 김영광 선수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는데 축구협회에서는 돈 없는 흔들기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전 국가대표 골키퍼 김영광도 축구협회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주먹구구였다고 날을 세운 겁니다. 다수결을 뽑은 적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초등학교에서 반장 뽑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알아서 나가라며 축구협회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을 향해서도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검토하시고 더 돌아서는 분들이 없게끔 회장님이 좋은 판단, 좋은 선택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박주호를 시작으로 이영표, 박지성, 이동국, 조원희까지 축구 스타들이 줄줄이 비판하고 나선 상황. 이에 축구협회 한 관계자는 진짜 절차나 홍명보 감독 선임이 문제의 본질인지 의문이라며 다 본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비판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반대파들이 의도적으로 계속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핵심인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감출 것도 없고 회의록부터 모든 걸 다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없는 만큼 문체부 조사를 통해 사태를 매듭 짓겠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포수와 투수가 주고받는 사인, 앞으로 프로야구에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인 훔치기를 막기 위해서 전자기기를 도입한 건데요. 선수들 반응은 어떨까요? 김호영 기자입니다. 포수가 헬멧부터 팔을 훑고 가랑이 사이로 손가락을 이리저리 펴 사인을 냅니다. 투수에게 보내는 구종과 코스 사인인데 앞으로는 전자기기가 대신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프로야구에서 피치컴이 정식 도입돼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피치컴은 크게 송신기와 수신기로 구성됩니다. 송신기에는 9개 버튼이 있는데 사전에 설정된 구종과 투구 위치 버튼을 누르면 수신기의 음성으로 전달됩니다. 짧게 누르면 구종, 길게 누르면 투구 위치입니다. 체인지업, 몸쪽 가운데, 호심, 몸쪽 높게, 싱커, 한가운데. 수신기는 모자 안쪽에 부착되는데 투수뿐 아니라 야수 3명까지 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치컴은 그라운드 밖 벤치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해 투수의 투구 간격 제한이 생기는데 피치컴이 도입되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 사인 없이 버튼 2번이면 구종과 코스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인을 헷갈려 잘못 던지거나 못 잡는 경우도 줄 수 있습니다. 상대팀의 사인 훔치기 논란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선수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피치컴이 없으니까 널널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정식 시즌이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만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메이저리그에서 이미 써봤던 류현진 선수 등은 환영하는 반면 익숙하지 않은 나머지 선수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오늘 남해에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남부를 중심으로 많고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부터 모레는 중부에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많은 양이 예측되는데요.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 250mm 이상, 서울과 강원도 150mm 이상, 충청에도 120mm 넘게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영남에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중부지방에, 밤엔 다시 수도권에서 강하게 쏟아질 텐데요. 심하게는 1시간 내에 70mm가 한 번에 내리겠습니다. 전국의 바람도 초속 1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충청 이남 지역은 무덥겠습니다. 밤사이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낮에는 31도를 넘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예보돼 있어서 더 큰 피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동안 앵커의 마침표로 쓴소리 많이 했습니다. 비전은 없고 이전 투구만 하니 부끄러움을 모른다, 민심이 떠난다고요. 오늘 밤 채널A 당대표 후보 토론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잠시 후 9시 반 후보 4명 잘 지켜보시고 누가 적임자인지 판단해 보시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날카롭게 그러나 품위 있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